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올겨울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를 향한 아우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난방비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여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려 최대 7만 2천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올 겨울에 하나는데 바우처는 오는 4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은 3월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국내 정치와 해외 시장 동향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면서도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난방비 대책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진행된 브리핑. 그것도 주무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발표한 건 난방비 폭등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민심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스요금 할인은 결국에는 국민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 취약계층만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스비의 논란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가격은 올라 있고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의 적자는 누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상 요인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또 한쪽은 지금 난방비 걱정하듯이 우리 또 민생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의 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또 적정한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단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현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정부를 비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선 안 된다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최대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예비비나 기타 이용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난방비 폭탄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충분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 2%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적표에 크게 기뻐하며 한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한 성과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 3.2%에 이어 4분기 2.9%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선 1, 2분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2022 연간 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2.9%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1% 증가하며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것으로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노동시장 과열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천 건 줄어들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3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자리 시장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 company. They're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 said, why the United States? To the CEO when I was in Korea. He said, because you're the singl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you're the most reliable nation in the world. 그렇다고 올해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율에 민감한 건설과 주택 시장의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가계 저축이 고갈되고 신용카드 빚이 쌓이고 있는 것도 소비 지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다음 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금 추세대로 물가가 잡히면서도 노동시장이 계속 견고하게 버틴다면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책입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따져보니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 사회를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두순, 또 김근식 등이 출소를 앞뒀을 땐 거주지 주변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 반복되는 갈등과 주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시카법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같은 미성년자 교육시설과 공원에 반경 300m에서 6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국내 현실에 맞게 거주 제한 반경을 500m 상한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 밀집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500m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된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서 잘못하다가는 선 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럴 경우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의 수도권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 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인데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이딴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치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구성 요건에서 폭행 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의 반대 취지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의 여부로 성폭행을 판단하자는 논의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해 혼란은 물론 갈등까지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들의 마약 혐의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미교포 A씨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사고 팔거나 직접 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 중에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 이외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유력층 자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마를 사고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효성가 3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DSDL 이사 조모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월부터 4차례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호남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강물까지 끌어오고 있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180개 면적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로를 통해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해부터 물 부족에 시달린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됐든 영상물이 오게 돼서 올해 금년에는 풍년 농사를 지지 않냐.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농어촌 공사는 관수로를 이용해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길이만 36km로 양수장 4곳을 거쳐 공급됩니다.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끌어올린 결과 이곳 저수율은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4단계에 걸쳐 끌어온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물 채우기가 완료되면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산면, 이곳 염산면 일대 140헥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민들은 올해는 풍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합니다. 교육부는 음악실이나 강당에서 학생들이 밀집해 활동하는 경우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늘까지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추위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여러 신문에 실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 한파와 또 대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위쪽 서울신문 실린 사진 먼저 보면요. 버스 정류장에 모여 있는 시민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 어제 오전 출근길 사당역의 모습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출구 바깥쪽 모습인데요. 긴 줄을 서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편을 호소한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동파 때문에 물 못 쓰고 있다 이런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녹여야 되냐 네.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500건 넘는 동파 신고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항공기 운항은 또다시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자도 소수 발생했습니다. 이런 한파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나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돼 다음 주 일요일 2월 5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2월 둘째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정말 좀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고 하고요. 일본도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웜쉐어라는 게 확산하고 있다고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의 쇼핑몰들을 중심으로 웜쉐어, 즉 온기 나누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집안의 전기나 난방 사용을 줄이고 쇼핑몰에 방문해서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건데요. 일부 지역은 시 차원에서 쇼핑몰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나눠준 음료 쿠폰을 사용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쇼핑몰 안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웜비즈라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추위를 최대한 덜 느끼도록 목과 손목, 또 발목 이렇게 3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지금 공공요금 부담이 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의 전기, 가스 요금이 25%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올해도 최대 45% 정도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서 가계 부담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유독 추운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관련된 기사인 것 같은데요. 겨자, 와사비, 콘치즈, 기후변화랑 지금 어떤 관련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머스터드 소스 없는 핫도그, 또 고추냉이 뺀 초밥, 콘치즈 없는 횟집 밑반찬이 현실이 됐다. 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해로 작년을 특히 꼽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태풍과 가뭄, 유럽의 폭염, 또 아시아의 대홍수 등으로 전 세계 농작물이 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또 물에 쓸려간 영향으로 우리 식탁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기사 내용 보니까 이쪽에 좀 커피 내용도 있고요. 또 양파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은 가뭄에 이례적인 추위까지 겹치면서 커피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은 양파 1kg의 가격이 닭 한 마리보다 비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품들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식량 사정 역시도 날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올해도 이상기후가 계속될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 식품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빠진 3040, 저희 해당하는 세대네요. 빨리 늙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304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노쇠해지는 첫 세대가 될 거란 주장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노년내과 교수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가속 노화는 비만이나 고혈압 유병률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평균 수명이 좀 늘었는데 오랫동안 노화한 상태로 그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 긴 출퇴근 시간, 불안정한 커리어, 재정 악화, 또 거주지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고 봤고요. 또 당도 높은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수면에 방해를 받거나 SNS 등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가능한 한 젊은 시기부터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절제된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 회복 수면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빨리 노화를 경험하기 전에 빨리 좀 시급하게 실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남자 병실을 강요당한 여성 트랜스젠더. 요즘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관련 문제가 좀 발생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한 여성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여성 병실 입원을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이고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 신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병실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이후 다시 1인실 입원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트랜스젠더 여성은 끝내 입원하지 못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의료법상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미국의 경우 트랜스젠더 환자가 인지하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네, 행정적인 부분과 또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좀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습을 퍼부었고 서방의 탱크를 모조리 파괴하겠다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마을이 현지 시간 26일 아침 러시아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Получилося так, якраз зрив волна і до їх достало. Вони відкриті були. У нас хоч защита якась була машини, ми не пострадали, а їм вони на відкритій волні. 키이우 인근 다른 마을에도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져 민가가 박살났습니다. 같은 시각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진 키이우 도심은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와 자포리자의 에너지 기반 시설도 공격을 받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키이우 등의 비상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중엔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주력 탱크 지원을 결정한 이튿날 보란 듯 화력을 과시한 겁니다. 러시아 국영 TV도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사거리가 짧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는 이빨 없는 고양이라면서 러시아 전차 T-90에 접근하기도 전에 절반 이상 격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에 대해선 과거 전투에서 드러난 취약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저하던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공격용 탱크는 약 80여 대.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탱크는 물론 미사일과 전투기 등 더 많은 공격용 무기를
더 빨리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유럽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하고 연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크라이나도 직접 방문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럽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행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각종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곡사포, 전술 차량과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에 이어 브래들리,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제공했고 최근에는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So we're also giving Ukraine the par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effectively sustain these tanks on the battlefield. 사실상 전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 군사 지원 방안에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경우 주요 유럽국 정상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방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서방이 계속 단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밟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유럽 방문이 결정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9일 한국과 필리핀 순방에 나섭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요일에 출발하는 순방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한 상태라며 오스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지 묻자 면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것은 없다며 세부 일정은 배포 준비가 되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난방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더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밝힌 이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로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이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단가를 10,000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사실 좀 너무 급조한 티가 나요. 딱 두 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내놨다는 게 일단 올 겨울 한시적이긴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한 117만여 가구, 117만 6천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겠다. 종전에 한 15만 2천 원이던 걸 30만 4천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가스공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한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가스비 할인을 해줬는데 그 할인폭을 2배 더 확대를 해서 적게는 등급별로 18,000원에서 72,000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상목 수석은 경제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스요금 급등이 이제 대내외적인 악화에 따른 것이고 국제적인 현상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좀 억제했고
낮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10배 최대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좀 책임을 좀 전가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아마 이제 이 발표할 당시에 야당이 또 비슷한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지원 대상에 영업용 가스를 쓰는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뭐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어요. 사회적 계층 배려 대상자 제외하면 지금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최 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소득층 이외의 지원 대상은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실내를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손님은 없죠. 이미 원자재 물가, 식자재가 올랐죠. 거기다가 지금 난방비 폭탄까지 맞게 되니까 지금 주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손님 있을 때는 잠깐 난방을 켜고 그리고 없을 때는 난방을 좀 끈 상태에서 이제 패딩을 입고 견딘다거나 이런 자구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목욕탕이 정말로 큰일이에요. 목욕탕이 실제로 폐업한 목욕탕이 늘고 있고요. 아니면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수를 늘 써야 되니까요. 또 이제 고시원이나 원룸촌도 지금 세입자, 건물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일정한 이제 월세를 내는데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방비가 오르니 난방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아마 이 쪽방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난방이 안 되니까 전열기구에 의존을 해요. 장판이나 전열기구에 의존하는데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칫 인사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해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난방비를 쓰는 데도 좋지만 일단 이런 정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구조를 좀 바꿔주는 것도 검토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 전기요금이 또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사실 전열기구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아직 날라오지도 않았고요. 1분기에 킬로와트당 13.1원인데 지난해 인상분의 70%를 1분기에 고스란히 폭탄을 맞습니다. 그게 2월 고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공요금이 제2의 월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난방비 아끼느라고 뭐까지 해보셨어요? 글쎄요, 그냥 따뜻하게 입는 거 정도. 저는 아예 방 하나에 꺼버렸어요, 난방을. 껐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니까 좀 졸릴 때 들어갑니다. 나름의 효과도 좀 있네요. 글쎄요, 그거는 한 달 후에 요금 고지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그 4분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이 예상치를 조금 소폭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네요. 연준이 정말 과속 스캔들을 했거든요. 거의 뭐 8개월 만에 4% 가까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과속 스캔들 했는데 참 희한한 게 미국 경제가 너무 꿋꿋하다. 고용시장이 너무 지금 좋다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뉴욕 증시가 기술주는 거의 한 1.76%, 2% 가까이 올랐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1%, 1.1%,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6%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 지표 좋았고요.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경제 지표 가운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적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일단 잠정치가 나쁘지 않아요. 전분기 대비 연율 2.9%인데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 뿐만이 아니라 지난 3분기에 3%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불과 시계를 한 6개월 정도 돌려보시면 미국의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3, 4분기에 완전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감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고용 지표도 좋아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하신 분이 오히려 이전 주에 비해서 6,000명 줄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정말 이 고용시장도 걱정 없이 미국이 이제 연착륙에 성공하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좋았어요. 아마 기술주 상승은 테슬라가 견인했는데 아마 서학개미들 오늘 모처럼 만에 웃을 것 같습니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분기 이익을 달성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재 받은 주문량이 생산량의 2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했던 것들이 오히려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10% 넘게 올랐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 IT 기업들 계속해서 감원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IBM의 경우에는 전체 인력이 1.5%, 최대 3,900명, 그리고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 셉이죠, 2,800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는 랜디서치도 전체 인력이 7%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알짜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얼마나 또 서비스업이 흡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유럽 지표도 좋습니다. 유럽도 경제 지표 개선으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 오름세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만 국제유가가 1% 넘게 올라서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인데, 대출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인하를 이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시중은행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출시 전부터 의문의 일패예요. 지금 30일 출시 예정인데 어제 출시 나흘 전에 긴급하게 정책 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미 은행 대출 이자가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좀 은행 대출 이자보다 비싸다, 무역론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 예측을 한 1, 2주 만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금융당국의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당초는 이제 이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연 3.75에서 최고 상단이 5.05%였어요. 그걸 0.55%포인트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29에서 4.55%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대금리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동이체 0.1% 빼고는 이게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 이 소비자들은 4%대의 초반에,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자, 은행도 낮은 데는 4% 초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거기랑 경쟁해야 돼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소득 제한 없죠. 네. DSR,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2월, 3월 금리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98% 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대출 금리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금리 상품은 최장 만기 50년까지 이 금리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은행들이 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더 낮은 금리로 기다릴 것인가,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30일부터 아마 결론이 나올 텐데, 초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은행금리가 더 낮아지면 아마 이 정책 상품 금 깨고 이제 전환하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는 얼마나 좀 특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고, 북한 내통설을 놓고 여야 간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현안 보고를 받기로 돼 있던 국회 국방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사자로 지목된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이 양보 없는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북한 대통령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원내 과반의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보고 시각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두고도 맞서며 국방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1시간 안에 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끄라니까. 이게 넘어가고 나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겨우 회의가 속개됐지만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야당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당이 맞서며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책론이 언론에도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장관님도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로 느끼셔요?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용산 상공이 뚫린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걸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무인기가 넘어서 뚫린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이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민주당은 경호처나 안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공수사권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간첩단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공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의 예비 경선인 컷오프를 당원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배준영 의원은 어제 회의 뒤 브리핑에서 컷오프도 본선과 같은 비율, 같은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6,000명 대상 여론조사가 목표라며 컷오프 규모와 여론조사 방식 등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필 규정을 믿는다면서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 규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진정성과 또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꿔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7억 원 규모의 복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편성이 삐걱대며 당첨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쓰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최근에 모바일 앱에서 충전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추첨을 거쳐 상품권을 다시 충전해주는 소비복권 이벤트도 시작했습니다. 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모두 5,120명에게 17억 원어치를 나눠주는 큰 행사입니다. 상품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차례대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공지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사 첫 달인 11월 말 뽑힌 1회차 당첨자들조차 당첨금이 충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통보받은 게 11월 30일 통보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지급 안에는 12월 중순이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 받고 있네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심지어 1등과 2등, 3등은 경품 액수의 22%, 많게는 22만 원을 제세 공과금으로 완납하고 정작 당첨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받은 건 정부 예산 편성 일정으로 당첨금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가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1등부터 3등까지 당첨자에게서 제세 공과금 납부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형평성 차원에서 4등과 5등에게도 한꺼번에 당첨금을 주려다 보니 지난해 잡아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다시 편성해야 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책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해서 지급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 재편성을 얼른 마무리하고 당첨금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5회차부터 마지막 7회차까지 앞으로 당첨될 이들에게는 언제 당첨금을 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우리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6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허청 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세계 반도체 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 자료를 열람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2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을 만납니다. 서울시는 전장현에 단독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만나는 형식이 더는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이 조건 없는 단독 면담을 제안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전장현 외에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단독 면담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수 샘킴이 최근 불의의 강도 사건으로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 등은 샘킴의 아버지 김모 씨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미국 시애틀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샘킴의 소속사 측은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8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북한 수도 평양에 모레까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한 북한 외무성의 통지문입니다. 지난 25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평양 전역에 특별 조치를 발령했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언급 없이 독감과 기타 호흡기 질환 확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통지문엔 또 상황에 따라 방역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외교공관은 직원들의 외출과 차량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도 북한 당국의 포고문을 인용해 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 때문에 평양 주민들에게 29일까지 닷새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평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 아무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일부 무역의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중국의 확진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북한 쪽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올해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한 달 가까이 조용하다는 점도 미심쩍은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비상 방역전을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한다며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전례가 있는데 북한 당국은 같은 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 8월에 방역대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작업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낳은 혐의로 물류창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작업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7월 월드컵을 앞둔 여자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아놀드 클라크컵에 출전할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발목 부상에서 회복된 지소연이 복귀했고 잉글랜드에서 뛰는 이금민, 박예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조수연과 이영주, 이민아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30일부터 울산에서 소집 훈련을 하고 다음 달 10일 출국해 영국에서 열리는 아놀드 클라크컵에서 잉글랜드와 벨기에, 이탈리아와 차례로 맞붙는데요. 콜린 벨 감독은 열심히 연습한 한국말로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아놀드 클라크컵 그리고 월드컵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선수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경기 할 거라 자신해요. 네, 남자 프로농구 원주 DB가 18점을 올린 강상재의 활약을 앞세워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71대 65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하위권 3팀을 잇따라 이긴 DB는 15승 20패가 되며 7위로 올라서며 하위권 탈출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에이스 김단비가 30점에 15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활약을 펼친 여자농구 선두 우리은행은 하나원큐를 74대 61로 따돌렸습니다. 18승 2패가 된 우리은행은 2위 BNK와의 격차를 6경기 반으로 벌리면서 정규리그 1위 확정 매진 넘버를 4로 줄였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OK금융그룹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2세트에서만 서브 범실 9개를 쏟아내는 등 서브 범실만 20개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산타나와 김수지가 33점을 압작한 기업은행이 페퍼저축은행을 3대 0으로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김희진은 8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내부 구조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조사당 벽화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액자와 같은 형태의 목재 보호틀을 해체하고 벽화의 내부 구조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벽면은 나무로 된 구조재를 토대로 만들었고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을 사용했는데 마 등 식물성 보강재를 넣어 구조를 단단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의상대사 초상을 모신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 조사당이 건립된 시기인 1377년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현존 사찰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어제는 한파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오늘부터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상태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는데요. 이렇게 영하권 추위 속에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이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도 많은 곳에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철원의 경우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대구는 영하 3.8도 등으로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강추위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